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 투자 좀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사실 기다림에 대한 미학을 제대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곡차곡 진짜 싸게 이렇게 내려오는 가격들을 진짜 정해진 기준을 잡았던 대로 탁탁탁 분할 매수를 하면은 너무나 좋은 성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회원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최근에 우리 VIP 방에서 지금 매매하고 있는 현황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지지난 SDI 영상에서도 최근에 단기간 급등세를 보였던 테마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쭉 드렸고, 실제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어떠한 특정 종목은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차곡차곡 매집을 하자라고 했는데 종가 언저리 갑자기 또 10%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이 바로 또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 팝니다. 왜? 목표가는 더 위에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매집을 잘 하고 본격 탄력을 한번 탁 받기 시작하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가서 30%, 40%, 50% 가버려요. 자, 이런 상황들이 요즘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맞이할 건데, 자, 이제는요, 현재 시점에서 다른 종목 다 치우고 SDI가 뭔가 정말로 이건 그냥 약간 뭐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가겠다 이런 근거보다도요, 기존에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들은 판이 다 깔려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렸고, 근데 SDI가 자꾸 지금 단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조만간 뭔가 모르게 시세 분출을 한번 거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옵니다.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약간 뭐 갑작스럽게 또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잃어버리면 저희 예측이 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SDI는 가져갈 거지만, 최근의 흐름 정말 좋아요. 특히나 뭐 SDI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하고도 직접적으로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리비안은 또 삼성 SDI랑 초창기부터 협력을 해온 배터리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상장에서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게 또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어찌됐건 우리 상장 이후에 대박이 나고 있는. 근데 이게 사실 리비안이 상장해서 아직까지는 전기 뭐 트럭이나 이런 게 판매된 거에 비중하고 비례해서 SDI를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리비안이 가서 뭐 SDI 간다? 물론 같이 수혜를 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주식장 늘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리비안의 앞으로의 이런 성장세, 이런 거에도 초점을 또 당연히 둬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어찌됐건 간에 관련 종목들이나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건 알고 계시죠? 테슬라가 급등을 보이면 테슬라 수혜주들이 움직이듯이 리비안도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상장 직후부터 55%나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뭐 SDI 그렇게 큰 시세는 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SDI도 사실은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등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SDI는 너무나 좋은 그림을 그려가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몇 가지 포인트들과 수급적인 부분이 저의 눈에 정말 지금 인상 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 종목답게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장은 종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녹화 시간은 4시가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자, 리비안 최근 주가를 보시면요, 3일 동안 엄청나게 폭등을 보였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해서 꽤나 큰 상승을 좀 나타내줬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30조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리비안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쭉 나오죠. 상장대박 리비안, 삼성 SDI 매출의 청신호. SDI와 리비안은 사업 초창기부터 협력을 해왔다라는 내용들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처럼 직접적인 수혜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완성차에는 뭐 미미, 배터리 부품에는 호재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상장 임박해서 뭐 4일 전에는 국내 수혜주 찾기 본격화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실적 거둔 삼성 SDI, 뭐 투자 여력도 튼튼,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SDI는 특히나 우리 일목상에서 굉장히 좀 기술적 관점에서 이렇게 특이점이 있는데, 일목균형표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려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얇은 구름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습성이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에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진짜 이상한 과학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 의문을 파란색 구름대를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해주면요, 파란색 구름대를 웬만하면 지지를 해줍니다. 시장이 정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두터운 구름대를 돌파한 시점에서는요,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거나 개별적인 악재가 커서 파란색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많지만 주식은 항상 100%는 없으니까 보통 7, 80% 이상 이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했을 때는요, 그리고 또 얇은 구름대를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대세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오늘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과거에 이때 당시에 파란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파란색 구름대를 지지를 잘 받아준 뒤에 엄청난 폭풍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구름대를 얇은 구간에서 돌파를 합니다. 두꺼운 구간에서는 돌파가 어려워요. 얇은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이처럼 시장이 좀 좋지 않다든지 업황이 좀 부진하다든지 등등 이랬을 때는 또 이렇게 밑으로 또 꺾여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들도 항상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제약은 파란색 구름대가 두텁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또 반대로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의 영상을 별도로 녹화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STA 기준으로 했을 때 요번만큼은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느낌이 자꾸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VIP님들도 적극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긴 하지만, 덩달아 지금 수급까지도 기존의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이 핵심적으로 매집을 해서 잘 가져오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요번 상승만큼은 그래도 조금 의미있게 외국인들이 매집을 좀 잘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메이저들의 관심 속에 있다라는 게 우리는 수급이 뒷받침되어 준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가는요, 항상 오름을 보이기 전에 눌림이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왜 꼭 누르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더 저렴하게 매집을 하고 수량을 더 확보해야 또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눌림을 발생을 시킬 때는 비중을 좀 더 담는다든지, 특정 주체들이 가격적인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들을 해요, 보통.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폭풍 매집을 하는 가격대가 사실 지금 요 정도 선상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70에서 75만원 사이에서 주로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우리가 요번 상승이 한번 이제 나타난다면, 요번에 예를 들어서 80만원대를 돌파를 한다. 이거는 신고가까지도 한번 요번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최근의 시장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잘 지켜줬고요. 실적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솔직히 저는 완성차 기업들 지금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가 최악은 지났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급도 새롭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파운드리 기업들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조금 더 증가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차량 어떤 판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배터리를 그만큼 또 많이 이제 탑재를 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진짜 너무 다양한 원자재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셀 기업들에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의 종목들도 어쩔 수 없는 또 고객사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아마 좀 많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안 그래도 배터리 셀 기업들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마진율이 적게는 4%대 많게는 한 6% 정도 선에서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원가 부담이 더 커져요. 근데 자동차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의 40%가 배터리니까 원가 비중으로 했을 때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아니 소재 기업들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원가 부담으로 올려야 돼, 배터리 셀 기업들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올렸는지까지는 아직 이슈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 영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는요,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한 것 대비해서 아마 차량 생산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장에 뭐 이익에 엄청 데미지를 입는 만큼의 큰 영향을 끼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재고 상황과 또 반제품들을 입고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뜯어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에서의 뭐 재고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원자재 가격과 현재 갖고 있는 재고가 어떻게 또 나가서 얼마큼 입고를 시키고 반제품을 얼마나 땡겨오고 등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분기별로, 적어도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재무지표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데미지가 뭐 클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분기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은 재고 자산이 2분기 때 기준, 3분기는 아직 여기 최종적으로 잡히진 않았는데 SDI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기준 재고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고자산이 조금 그래도 늘어나 있다라는 점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들을 어쨌든 반제품을 입고를 해서 원자재들을 입고를 해서 셀로 찍어내서 재고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현재 판가가 좀 인상이 돼가지고 뭐 재고자산에 대한 값어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됐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어떤 항목이 어떻게 가격이 측정돼 있거나 수량이 어떻다라는 거는 실제로 진짜 다 뜯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 쌀 기업, 네, 배터리 셀 기업들이 삼형제들 중에서 배터리 가격이 그나마 좀 가장 높은 기업이 SDI입니다. 근데 SDI 가격이 높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만큼 이익에 대한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주잔고나 이런 부분들 현재 SDI가 현재 커버칠 수 있는 캐파 내에서는 충분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막 상대평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얘는 그냥 단독적으로 얘네가 현재 얘네 깜냥이 어느 정도고 얘네 그릇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맞게끔 이 정도 비중에서 이만큼의 수주잔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여력에 대한 이렇게 역으로다가 그냥 단독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지금 다른 기업들하고 막 경쟁 구도로 가는, 물론 중요해요. 뭐 누가 더 생산 캐파를 확보시키고 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고객사를 더 많이 땡기고 수주잔고가 압도적인데 수주잔고 대비해서 시총은 얼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도 얘네들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 배터리 셀 기업들은 지금 이익률을 높이는 데에 아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을 거예요. 공장을 증설하는 거는 단독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고가 더 이상 터지지 않고 리콜 비용이나 충당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면서 앞으로 향후 2025년, 26년, 뭐 30년, 40년까지도 전기차 시장의 어떤 시장이 점유율이 점점 더 확보가 되고 넓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기업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뭐 어떤 이슈 타고서 급등 나오고 뭐 나오고 해서 저는 그거보다 SDI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모멘텀 타고 급등하고 이런 것보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단기가 왜 이렇게 단기간 급등이 왜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소형주 매매하셔야죠. 대형주 가지고서 단기 급등 안 나오냐고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의 중장기 계좌에 딱 말뚝을 받고 편입을 해가지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대형주라고 무조건 안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안전하긴 안전하지만 삼성전자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좋지 못해서 1년 내내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라고 무조건 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대형주들도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SDI를 그렇게 좀 선호를 했던 거고, 이런 뜻이 좀 잘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저는 어찌됐건 SDI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 별도의 악재가 뜨든 뭐 찌라시가 뜨든 주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급락이 나올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또 VIP방에는 실시간으로 드리지만 유튜브에서도 꾸준하게 이슈가 터질 때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목표까지 100만원 이상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SDI 아직 뭐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시원한 수익을 또 같이 챙겨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메인 종목이었던 코리아 서킷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33%나 웃돌았어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심택이며 대덕이며 대덕전다 이런 애들도 실적 잘 나왔거든요. 또 그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LG노텍, 삼성전기 등등. 그래서 이쪽의 기판 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좋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코리아 서킷도 같이 흥행을 했는데 역시나 실적이 가장 좋았고 밸류에 대한 매력도 좋았고 그 제품의 단가에 있어서는 또 약간 뭐랄까 갑의 위치에 있죠. 신제품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갑의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갑인 기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수익을 정말 크게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50%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한 30% 정도만 매도하고 나머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VIP방에 오시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런 그죠? 여기 보시면 맥스트 이런 거 매집 좀 해보라고 분명히 제가 다 소개해드렸어요. 맥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 VIP 회원님들도 6만원대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했죠. 그리고 벌써 오늘 장 막판에 한 10% 가까이 급등을 보여줍니다. 목표가가 훨씬 높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소스를 다 드리죠. 충분히 이런 것들도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단타수장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그 안에 다 돈이 보이고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도 제가 열심히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VIP방 오셔가지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전략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좀 잘해서 그동안의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과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을 저랑 같이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30일에 44만 원인 건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고 이 이하 저렴한 뭐 리딩 서비스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렴해도 여러분들한테는 440만 원, 한 달에 440만 원어치 이상의 여러분들께 리딩과 정보 전달, 그 다음에 꼼꼼함,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 뭐 대선 주자처럼 제가 저를 선택해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는요 리딩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배워오고 싶잖아요. 그럼 나를 위한 투자잖아요. 레슨 비용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아요. 그죠?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리딩 서비스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뭐 불평,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인식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주변 지인들을 만날 때 무슨 일 하냐 그러면 나 유사 투자 자문업 한다. 리딩 서비스 한다. 이 말을 꺼내기가 사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크나큰 수익들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도 솔직히 저도 부끄러워요. 왜? 이 바닥에 사기꾼이 너무 많거든. 솔직히 부끄러워요. 심지어 근데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죠? 심지어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우리 가족 친지분들께도 다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친척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이번에 내년에 저기 가면은 세뱃돈 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가족 친지분들도 이렇게 해서 다 수익을 같이 봤던 종목들이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도 어디 44만원짜리 리딩이 이런 수익금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시드 탓하지 마시고요. 얼마가 됐든지 여러분들 하나씩 전략적으로 하시면 돈 법니다. 시드 탓하지 마세요. 다른 탓하지 마세요. 얼마나 정석대로 주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사실은 주식이 정석이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마음가짐과 자꾸 흔들리는 마음가짐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계좌 보세요. 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나 이게 빨간불이 막 그죠?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좀 한번 나가 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들. 단타성에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주식으로 좀 성공해서 다 같이 좀 부자가 되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부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산 100억 이상 보유하신 분 아니거나 이거나 연봉 3억 이상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나 부자인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부자 됩시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